하루 35,000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선택 때문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는 왜 더 불안할까요? 오늘 넷플릭스 앞에서 사라지는 시간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 결정 피로로 낭비되는 연간 730시간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삶의 방향을 찾기 힘들까요? 오늘은 선택 마비를 일으키는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결정력을 회복하는 명상 실습을 통해 선택 피로를 잠재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호흡의 속도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호흡의 속도가 조금 빠르시다면 심호흡 한두 번 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5,0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점심 메뉴, 퇴근 후의 계획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데 왜 선택지가 많을수록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질까요? 컬럼비아 대학 세나 아이겐가 교수의 유명한 잼 실험을 보면 마트에서 24가지 잼을 진열했을 때보다 6가지만 진열했을 때 실제 구매율이 무려 10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역설입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선택해도 왜 후회가 계속 밀려올까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현상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 뇌에는 두 개의 결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과 직관을 담당하는 뇌측 전전두 피질입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논리와 분석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앞부분인 배외측 전전두 피질입니다. 여기서는 아니야, 분석해보면 저게 더 합리적이야 라고 맞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가 많으면 이 두 시스템이 강하게 충돌합니다. 이 갈등이 바로 선택 마비의 근본 원인입니다. 2023년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선택지가 7개를 넘어가면 뇌의 인지 부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대상 피질이 과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촉발되죠. 또 더 흥미로운 건 후회 회로입니다. 뇌의 안화 전두 피질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결정을 내린 후에도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 후회 회로가 과활성화되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의사결정 능력 자체를 고갈시키게 합니다. 의지력 고갈 이론에 따르면 결정을 내릴 때마다 뇌에 글루코스가 소모되어 점점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선택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많으면 예측해야 할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선택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뇌가 과부하됩니다. 만약 제어 장치가 없으면 터져버릴 수 있으니 이때 똑똑하게 뇌는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회피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이런 선택 마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fMRI 연구에 따르면 8주간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인 MBSR을 실천한 그룹은 좌측 배외 측전두 피질과 후대상 피질 간의 연결성이 유의미하게 강화되었고 같은 기간 모발 코티졸이 약 20%나 감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증명된 겁니다.
게다가 하루 5분 순환적인 호흡만으로도 심박 변이도가 20% 이상 상승해서 자율신경계가 빠르게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처럼 짧은 훈련이라도 꾸준히 하면 결정 피로로 소모됐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치이다 보면 분노가 많아지고 감정과 나를 분리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현대인들이 교감신경 과활성화를 많이 겪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정 표현 없이 너무 억누르고 사는 사람들은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지난 명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부교감 항진으로 자율신경계가 무너졌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명상이 많은 도움을 받고 명상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택 명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인지적 행위입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능동적 추론 이론을 보면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세상을 예측하고 또 그 예측 오차를 줄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뇌 시스템, 즉 감정적 직관을 담당하는 내측 전전두 피질과 논리적 분석을 담당하는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 바로 이 예측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죠. 이때 선택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A나 B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두 시스템이 어떤 정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둘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페에서 메뉴를 고를 때 뇌는 맛, 가격, 건강함 등 여러 정보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높은 정밀도를 부여할지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와 환경 사이의 경계가 유연하게 재조정되는 과정입니다.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의식과 외부 환경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데 선택을 통해서 이 경계를 더 유연하게 적응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환경과 나 사이의 경계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까지가 나인지를 유연하게 재정의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길게 설명드린 또 왜 이 이론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들 또 내 주변의 환경, 과거의 경험들이 곧 나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업데이트되지 않은 우리의 내부 생각 모델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뇌가 고집스럽고 완고한 예측을 갖고 있을 때 현실과 맞지 않은 모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는 항상 실패할 거야 라는 과거의 경험이 만든 예측 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와도 뇌는 그 기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낡은 지도를 들고 새로운 도시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선택 명상을 통해 뇌의 예측 시스템을 의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완고한 예측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더 높은 관심과 정밀도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의 실제 정보가 과거의 낡은 예측보다 더 중요하게 처리됩니다. 이런 나의 의식과 감정의 경계를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으로 훨씬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명상 효과의 확신을 좀 가지실 수 있겠나요? 명상 효과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루에 1분씩이라도 명상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택을 주제로 명상을 해볼 건데요. 지난 감사 명상에서 말씀드린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식을 선택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것을 지켜보는 고요한 중심이 있다는 것. 나는 선택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들을 바라보는 알아차림 자체라는 것을 경험해 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늘이고 복잡한 선택지들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이라는 관점에서 명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알아차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알람을 꺼두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누워 계시는 분은 그대로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시선을 부드럽게 아래로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호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4-4-6 호흡이나 이게 익숙해지면 4-4-8 호흡으로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잠시 멈추고 6초 동안 길게 내뱉는 겁니다. 자주 4-4-6 호흡을 하시다 보면 4-4-8 호흡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되는 만큼 편안한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호흡의 목적은 여러분의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을 내어줄 뿐입니다.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었다.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부드럽게 숨을 들이쉴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더 넓은 시선을 느껴봅니다. 선택의 소용돌이를 바라보는 고요한 중심처럼 결정을 지켜보는 알아차림 자체가 되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며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느끼고 내쉬며 그것을 지켜보는 넓은 의식을 인식합니다. 이제부터는 호흡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도록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넓은 알아차림의 시선에서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선택이 있다면 그것을 부드럽게 떠올려 보십시오.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선택지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두십시오. A라는 선택이 있고 B라는 선택이 있고 때로는 C, D라는 선택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지들을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선택지를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들이 의식 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도록 두십시오. 이제 모든 선택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 고요한 알아차림 자체를 느껴보십시오. 선택지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을 지켜보는 의식은 단 하나입니다. 선택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 복잡함을 인식하는 알아차림은 단순하고 명료하며 단단합니다. 잠시 이 느낌에 머물러 보세요. 선택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알아차림의 중심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제 아주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욕구를 깨웁니다. 선택의 혼란 뒤에는 종종 말로 표현되지 못한 내면의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갈망을 억지로 꺼내려 하지 마세요. 다만 이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두십시오. 어떤 선택을 떠올릴 때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그 선택은 여러분의 진짜 니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선택의 명료함은 분석이 아닌 경험을 통한 감각에서 옵니다. 지금처럼 배경자의 자리에 머물러 선택을 바라보면 감정과 논리를 넘어서 에너지의 흐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의 반복이 쌓이다 보면 미루기나 후회, 갈등의 루프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즉 나다운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의식 안에서 모든 선택지들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는 선택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고요한 중심이다. 모든 선택은 지나가는 구름이고 나는 변하지 않는 하늘이다. 가슴에서 시작된 평온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머리에서 시작된 명료함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선택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그것도 그저 바라보고,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어떠한 선택을 하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 여러분은 변치 않는 선택 너머에 있는 평온함과 명료함 그 자체입니다. 이제 천천히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방금 여러분은 선택의 미로에서 잠시 벗어나 현재 순간의 알아차림에 머물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뇌의 두 결정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었고, 지금도 그 균형 잡힌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서 흐르고 있을 겁니다. 명상으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과부하에 걸려 뇌정지가 오는 듯한 이 느낌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여러분은 훨씬 더 여러분다운 선택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명상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내가 단단하고 굳건하고 평온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 명상이 실제 선택에 도움이 되나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알아차림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선택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확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경험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마주한 선택을 인식하고 또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선택지들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중심이 있음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고 산재한 선택지들 그 자체가 내 삶이 아니라, 또 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이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자, 이제 이 경험을 일상에서도 이어가기 위한 두 가지 간단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경계 일기 쓰기입니다. 선택과 알아차림이 맞닿는 순간을 포착해서 기록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마음과 그 불안을 지켜보는 고요한 의식 사이의 경계를 느꼈다. 또는 선택지들 사이에서도 고민하면서 그 고민 자체를 관찰하는 더 큰 알아차림을 인식했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나와 그것을 지켜보는 알아차림 사이의 경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션은 30초 선택 호흡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딱 30초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서 마음에서 떠오르는 선택지들과 그에 따른 감정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내가 있음을, 그 알아차림의 존재를 잠시 느껴보는 겁니다. 선택을 고민하는 동시에 그 고민을 지켜보는 고요한 알아차림의 자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자주 꾸준히 인식하다 보면 알아차림 자체는 영원히 고요하고 평온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도 고요하고 평온한 진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을 기반으로 저의 니드 시스템 중에서 에너지 플로우 기법을 적용해서 명상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명상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뇌과학적 정보를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아차림을 깨닫는 순간도 많아지고 또 그럼으로써 삶이 좀 더 고요해지고 삶이 좀 더 단단하고 평온해짐을 느끼면서 여러분 스스로 명상을 해갈 수 있는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만 꾸준히 따라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습관 형성을 위해서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 댓글로 미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선택에 대한 알아차림, 그 사이의 경계를 발견한 순간들을 공유해 주시고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